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 타격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미국의 중부사령부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이란 항구로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막겠다라고 발표를 남겼는데, 여기에 따른 유가가 하루 만에 10%가 뛰었어요. 이 배럴당 105달러. 금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안 떨어진 게 있죠.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요. XRP를 매일마다 1100만 개씩 조용히 사들이는 세력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전쟁이 터지는 판에서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한지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닷길인데 전 세계 원유의 약 5분의 1이 이 길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여기가 막히면 기름값이 올라가겠죠. 기름값이 올라가면 물건값이 올라가고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는 판이에요. 그럼 금리가 인상되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시장 전체가 위축되겠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정확히 이런 흐름입니다. 주말에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종전협상을 했어요. 결과는 노딜이었고요. 합의가 없이 끝났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라는 핵심 쟁점에서요. 양쪽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 거고, 미국은 바로 다음 수순으로서 해상 봉쇄를 꺼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란의 항구만 타깃이에요. 이란이 아닌 나라의 항구를 오가는 배들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라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는 뉴스에 전부 다 나온 내용인데,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이 대부분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들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번 전쟁 국면이 과연 리플 XRP랑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 건데,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돈을 보내려면 스위프트라는 시스템을 쓰죠. 전 세계 은행들이 국제 송금할 때 거치는 공용 네트워크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 스위프트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무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고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차단해버렸습니다. 러시아 은행들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국제 송금이 막혀버렸죠. 지금 이란에서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그 지역을 경유하는 금융결제 흐름까지도 같이 흔들립니다. 제재가 새로 걸리고 규정이 바뀔 때마다 기존 시스템으론 처리하기 어려운 거래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특정 나라가 끄고 켤 수 없는 중립적인 결제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올해 1월달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무대에 올라갔고요. 거기서 논의된 핵심 중에 하나가 XRP의 비국가 자산 특성이었습니다. 어떤 정부들도 XRP를 동결하거나 차단할 수가 없어요. 기존 스위프트로 국제송금을 하면은 빠르면 하루, 또 느리면 5일 정도가 걸리는데 리플 레저를 통하면 3초에서 5초 안에 끝납니다. 수수료도 0.0002달러 수준이고요. 이게 과연 평화로운 시기에서는 좀 더 편리한 옵션 정도로 취급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전쟁이 나고 또 스위프트가 무기처럼 쓰이기 시작하면은 그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편리함이 아니라 필요성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2월 이란 전쟁이 시작된 바로 그 달에 유럽 대형 금융기관 3곳이 연달아서 리플과 손을 잡아버렸죠. 도이체뱅크가 리플의 결제 인프라를 자기들 국제송금 시스템에 통합시켰고요. 그리고 아비바 인베스터스는 2,460억 파운드를 운용하는 곳인데 리플 레저 위에서 펀드 구조를 토큰화하는 계약들을 맺었습니다. 같은 주에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도 XRP 리플 레저에서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관의 운용 자산을 합치면 약 3.4조 달러예요. 이 파트너십 뉴스 자체가 리플을 오래 지켜봐온 분들이라면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뉴스 자체가 아니라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달에 유럽의 초대형 은행들 3곳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사실. 이 부분 해석이 좀 갈릴 수 있겠지만요. 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조금 묵직한 흐름으로 보여요.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에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XRP 가격은 현재 1,900원에서 2,000원 사이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달에 잠깐 상승했었죠. 근데 6개월 연속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이 차트만 보면 정말로 흐름이 안 좋아요. 근데 차트 밑에서 벌어지는 일은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먼저 고래들의 움직임, 크립토컨트라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가 있는데 여기 데이터를 봤을 때 대규모 지갑 보유자들의 매집량 30일 이평선 기준으로 10개월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매일마다 1,100만 XRP 이상을 사들이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질 때 파는 게 아니라요. 떨어질 때 오히려 더 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거래소 물량. 거래소에 올라와 있는 XRP 양이 2025년 2월 대비했을 때 16% 넘게 줄었습니다. 거래소에서 코인이 줄어든다. 이건 당장 매도할 물량이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누군가가 거래소에서 빼가지고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얘기고, 이건 보통 장기 보유를 결심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ETF 자금 흐름을 봤을 때 이번 주에만 XRP 투자 상품에
약 1억 2천만 달러가 들어왔어요. 12월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순유입액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대 유입 누적으로는 13억 달러를 넘긴 상황이고요. 가격은 하락해 있는데 큰 돈은 유입되고 있고 거래소 물량은 빠지고 있고 고래는 계속 물량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늘어놓으면 복잡해지니까 현재 데이터 기반 가장 가능성 높아 보이는 흐름들 하나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미국의 상원이 부활적 휴회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상원이 복귀하면 바로 주목해야 될 법안이 하나 있죠. 클래리티 액트라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연방법으로 확정짓는 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SEC랑 CFTC가 가이드라인으로서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해놨죠. 근데 가이드라인은 다음 정부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법으로 못을 박아야 은행들이 안심하고 XRP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상원은행위원회에서 4월 하반기 이 법안의 수정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한다. 은행들이 리플의 국제결제 서비스에서 XRP를 중간 자산으로 쓸 때 법적 리스크가 없어질 거고 지금까지는 쓰고 싶은데 나중에 규제가 바뀌면 어쩌나 이러면서 망설이던 은행들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시점 폴리마켓, 이건 사람들이 실제 돈을 걸고 예측하는 플랫폼인데 여기서 이 법안의 통과 확률을 55%로 보고 있습니다. 반반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데요. 여기까지는 확인된 사실이고요. 그 이상의 확정적인 예측은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는 한 가지 근거가 있어요. 올해 3월 달에 이란과 미국 사이의 평화협상 가능성이 보도됐을 때 XRP가 몇 시간 만에 7% 상승해가지고 거래량도 하루 만에 40% 가까이 폭증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한 번이라도 풀린다. 이런 시도만 나와주면은 지금 눌려있는 가격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클래리티 액트까지도 통과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XRP 기준으로 2,400원, 2,800원 라인을 향한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반대 방향도 열려 있겠습니다. 만약에 봉쇄가 지금처럼 장기화되고 유가가 계속 100달러 위에 머문다. 코인 시장 전체가 더 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XRP도 당연히 1,900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세 문장으로 정리하자면은 호르무즈 봉쇄로 기존 국제 결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그 빈자리를 XRP의 크로스보더 결제 인프라가 채워가는 움직임이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상원 복귀, 클래리티 액트가 이 흐름에 결정적인 방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법안은 정말로 4월 안에 통과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4월 28일 FOMC 회의에서 연준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 이 두 가지를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안 좋고 또 리플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들 정말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집착하는 매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시장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서 절대 쉽게 가주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지치고 이제 정말 떠나야겠다 이런 마음 먹고 리플을 매도했을 때 그 순간부터 시장 상승이 나오는 정말 신기한 일이 생기는 곳이 투자 시장인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리플 한 가지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매매 습관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지금 같은 알트 장세에서는 알트 비중을 잘 활용을 하시면서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활용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종합방에서도요. 리플 움직임이 안 나온다고 가지고 그냥 손가락만 빨고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알트 장세에서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알트에 대한 비중을 조절하면서 공격적으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 10일 그리고 4월 11일 총 4개의 알트코인 목표가 도달과 함께 수익 실현이 완료되었다고 적었고 이게 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목표 타점을 도달을 했는데요. 그 다음 알트 타점을 또 진입하고 그리고 나온 수익으로는 리플의 단기 저점을 노리는 투트랙 전략들 잘 활용하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 낼 수 있는 알트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폭락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2주일 동안 17개 코인 추천드려가지고 16개 수익봤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시죠. 아니 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요? 단타로 얼마나 벌 수 있나요? 이렇게들 물어보십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목 선정보다 더 중요한 거, 단타 수익보다도 더 중요한 거, 이 진짜 중요한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잃지 않는 투자라는 게 차트 패턴 하나만 보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거시경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뉴스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읽어낼 줄 아셔야지 비로소 매수해야 될 타이밍에 매수할 수 있고요. 또 매도해야 될 타이밍에 매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이 진짜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수익이 충분히 쌓였을 때 욕심부리지 않고 현금 비중을 확보할 줄 아는 거, 그리고 시장이 충분히 빠질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들어가는 거, 이 사이클을 반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국에 계좌를 지키면서도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핵심이겠습니다.
실제로 매매된 내역입니다. 최근 2주일 동안 저희가 추천드린 17개 중에 16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충분한 현금 비중을 확보한 상태로서 다음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하락장 전까지 충분한 수익을 내놓고선 하락장 시작되니까 이제 현금 보유하면서 더 떨어져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지면 그때 가서 매수할 거니까요. 특히 가장 마지막 추천 종목이었던 카이트, 이 종목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 부통령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죠.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지면서 비트코인, 리플, 나머지 알트코인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종목이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요, 저희가 추천드린 카이트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수익 실현까지도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지금은 전량 현금 보유 중에 있는데요. 이게 과연 운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카이트는 애초에 시장 매크로 상황과는 별개로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휴전 협상이 어떤 결과로 끝나든지 간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천드린 거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한 것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같은 이 변동성 장세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단순하게 차트 하나 잘 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차트 분석은 기본이었었고요. 그리고 현재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을 판단했고, 지금 시장을 뒤흔드는 가장 큰 뉴스가 뭔지 뉴스에 대한 해석과 함께 여기에 알맞는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종목을 골라내는 안목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맞물렸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는 정말로 예술의 경지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분석과 판단,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는 거고, 더 빠르게, 더 가까이, 그리고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만 지금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인 실시간 정보 커뮤니티 열려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저랑 평생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